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실내 텃밭 이소윤 강사입니다. 텃밭이 준비되고 나니 아마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어떤 식물을 심을까 설레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떻게 식물을 심을지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다양한 실내 텃밭의 사례를 살펴보고 텃밭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물을 심을지 그 결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허브는 사용하실지 결정하셨다면 이번에는 심을 식물의 종류를 고민할 차례입니다. 심으실 식물의 종류와 디자인 그리고 어떤 컨셉으로 심느냐에 따라 텃밭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먼저 다양한 디자인의 사례를 살펴보신 다음 이를 토대로 키우고 싶은 텃밭의 유형을 결정해 주세요. 첫 번째는 잎채소 텃밭입니다. 실내 텃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의 텃밭인데요. 실내 텃밭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는 텃밭이기도 합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쌈채소를 많이 키워서 고기와 함께 싸먹어 보고 싶다 하는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엽채류 텃밭에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열매채소 텃밭입니다. 실내 텃밭을 가꿀 때 열매채소는 인기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방울토마토를 키워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키가 쑥쑥 자라는 열매채소는 지주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채소 텃밭을 가꾸실 때는 지주대를 꽂는 것을 고려해 깊이감이 있는 텃밭 상자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혼합 텃밭인데요. 만약 다양한 식물을 골고루 키우고 싶은데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상자 텃밭에 잎채소와 열매채소를 함께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 함께 심을 경우에는 식물의 특성을 알고 배치를 해야 하는데요. 잎채소와 열매채소의 키가 다르기 때문에 열매채소를 뒤쪽이나 옆쪽으로 배치하고 잎채소를 앞쪽에 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합 텃밭을 가꾸실 때에는 작은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 식물을 심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정원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에 꼭 먹을 수 있는 식물만 심어야 하는 건 아니죠. 텃밭에 꽃이나 허브를 심어 놓으셔도 볼 때마다 눈도 즐겁고 힐링도 되실 겁니다. 텃밭의 디자인을 정하셨으면 이제 어떤 종류의 식물을 심을지 결정하실 차례입니다. 잎채소를 심고 싶으시다면 꽃상추, 로메인 상추, 오크 상추 등 다양한 종류의 상추를 심어보세요. 한 가지 종류의 상추만 심는 것보다 다양한 종류와 색상의 상추를 심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잎채소를 심으시면 쌈채소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샐러드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열매채소를 심고 싶으시다면 실내 텃밭의 경우엔 보통 방울토마토, 고추를 가장 많이 심습니다. 넝쿨이 지는 채소는 실내에서는 공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넓은 곳이라면 키우실 수 있겠지만 추천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감자와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는 수확의 기쁨이 큰 식물입니다. 깊이가 깊은 화분이나 부직포, 봉투 등에 키워보세요. 노지보다 수확량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결실의 기쁨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내 텃밭을 처음 가꾸시는 초보자라면 이 중에서 재배가 쉽고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이 어렵지 않은 식물을 선택해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이라면 처음부터 여러 종류의 식물을 심는 것보다는 작은 종류의 식물을 심으셨다가 텃밭 가꾸기가 익숙해지시면 차차 종류를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실내 텃밭에 어떤 식물을 심을지 결정하셨다면 이제 식물을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식물을 심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초보자이신 경우에는 씨앗을 심는 방법을 떠올리실 텐데요. 식물을 심을 때는 씨앗을 심는 방법과 모종을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씨앗을 심는 방법입니다. 이걸 파종이라고 하는데요. 파종은 크게 직접 땅에 파종하는 직파와 규격화된 케이스에 파종하는 육묘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먼저 직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파는 크게 전뿌림, 줄뿌림, 흩어뿌림의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씨앗의 크기에 따라 사용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전뿌림입니다. 전뿌림은 보통 씨앗의 크기가 클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작물은 무, 콩 등이 있습니다. 전뿌림은 점으로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병의 뒷면으로 흙을 눌러서 구멍을 만든 다음 구멍에 씨앗을 2개에서 3개 정도 넣어줍니다. 씨앗을 1개가 아니라 2~3개를 함께 넣는 이유는 바로 발화율 때문인데요. 구입하신 씨앗 봉지의 뒷면을 보시면 발화율이 100%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3개를 파종한 다음 발화가 되면 가장 튼튼한 하나만 남기고는 솎아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구멍은 씨앗의 2~3배 정도 깊이로 파신 다음 씨앗을 뿌려주시고 다시 흙으로 덮어주세요. 다음은 줄뿌림입니다. 줄뿌림은 줄을 낸 다음에 줄을 맞추어 씨앗을 심는 방법인데요. 보통 중간 크기의 씨앗을 파종할 때 사용합니다. 줄뿌림을 하는 대표적인 식물은 당근과 상추가 있습니다. 줄뿌림을 하실 때는 씨앗 크기의 2~3배 깊이로 줄을 내주는데요. 홈이나 모종삽으로 줄을 내거나 나무 판자로 줄을 내어주면 됩니다. 씨앗을 한 곳에 뭉치지 않고 골고루 뿌려준 후에 흙을 덮어줍니다. 줄뿌림은 솎아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대량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면 전뿌림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흩어뿌림입니다. 흩어뿌림은 씨앗의 크기가 미세할 때 사용합니다. 씨앗이 너무 작아 손으로 씨앗을 하나씩 잡기가 힘들 때 여러 개를 잡은 다음에 흩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흩어뿌림에 좋은 씨앗은 봉선화 같은 씨앗이 아주 작기 때문에 흩어뿌림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흙과 섞어서 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흙과 씨앗을 섞어서 이렇게 뿌려주시는 건데요. 혹은 씨앗을 뿌린 후에 빗자루로 살살 빗어서 흙과 섞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흙에 직접 파종하는 직파 방법을 알아보셨는데요. 흙에 직접 파종하는 방법 말고도 이렇게 규격화된 케이스에 파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육묘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이 케이스는 플러그 트레이라고 하고요. 육묘를 하시려면 먼저 플러그 트레이에 상토를 채우고 씨앗의 깊이만큼 구멍을 내신 다음 구멍 항구에 씨앗 2개에서 3개를 심어주세요.
그런 다음 흙으로 다시 덮어줍니다. 직파를 하지 않고 육묘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씨앗을 솎아주는 과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발화에 도움을 됩니다. 그래서 육묘를 한 후에 옮겨 심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 뿌리 채소는 육묘를 하면 옮겨 심을 때 뿌리가 상하므로 직파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씨앗을 심을 때는 반드시 씨앗 봉투의 뒷면을 읽어보세요. 씨앗 봉투의 뒷면에는 식물별로 씨앗을 뿌리는 시기와 수확하는 시기, 발화율 등 씨앗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적혀 있어요. 그렇기에 식물을 심기 전에 꼭 씨앗 봉투의 뒷면을 확인해 주신 다음 심어주세요. 파종을 통해 식물을 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키우신다면 식물이 자라서 수확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실내 텃밭의 경우에는 파종보다는 모종 심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씨앗을 발화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육묘를 하면 식물이 자라면서 떡잎을 제외한 새 잎이 4~5매 정도 나오는데요. 이 상태를 모종이라고 합니다. 모종은 종묘상이나 화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직접 육묘를 해서 모종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면 심을 시기를 감안해서 육묘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짙은 녹색을 띠고 잎이 많고 두꺼운 것이 좋은 모종입니다. 줄기가 굵고 튼튼한 것이 좋으며 키가 너무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좋습니다. 또 병해충이 없어야 하며 모종의 흙이 부드러운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식물을 어떻게 심을 것인지 결정하셨나요? 만약 결정하셨다면 이제 나만의 실내 텃밭을 디자인할 차례입니다. 내가 심으려는 식물을 실내 텃밭 안에 어느 위치에 배치해서 심을 건지 먼저 디자인해 볼게요. 본격적으로 식물을 심기 전에 먼저 식물 간의 간격을 고려해서 모종을 배치해 주세요. 만약 배치하지 않고 먼저 심는다면 식물을 심은 후 간격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식물을 다시 뽑고 심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물을 심기 전 꼼꼼히 간격을 계산하신 후에 식물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열매 채소와 잎 채소를 동시에 심으신다면 지주를 세워야 하는 열매 채소는 뒤에 배치해 주시고 키가 작은 잎 채소는 앞쪽으로 배치해 주세요. 수확이 한결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위로 자라며 크게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대파, 쪽파, 부추는 가장자리 쪽에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뿌리 채소의 경우에는 다른 식물들 사이 빈 공간에 심어주시면 텃밭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내 텃밭 디자인의 사례와 작물의 종류별 특성, 그리고 모종과 파종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예쁘게 실내 텃밭을 디자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야외 노지 텃밭이나 옥상 텃밭에서 키우는 상추와 베란다에서 키우는 상추는 자라는 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장소의 차이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베란다에서는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기도 하고 바람도 지속적으로 통하지 않으니까요. 상추를 쑥쑥 자라게 하려면 최대한 햇빛을 오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두신 다음 창문을 열어 바람을 잘 쐴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장소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베란다 텃밭의 흙이 오래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흙의 영양분이 적절하게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